2025년 2월 12일 마감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시 다가오고 있고요. 어, 미국은 금리 인하 신중 발언이 파월 입에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 미국 쪽에서 장 초반 올라왔다가 뭐 변동폭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S&P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역시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고 다우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CPI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CPI에 따라서 뭐 상반기에 한 번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반등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이어졌죠. 그런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매도폭을 축소를 하게 됐고요. 3시 넘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중요한 포인트를 2535포인트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600, 죄송합니다. 2565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152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6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코스피보다 코스닥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더 컸고요. 지금 뭐 0.76% 정도 조정을 받는데 뭐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타에서 필요사 AI 인수 논의가 있었죠.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뭐 이 때문에 창투사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필요사 AI 투자사는 DSC 인베스트 그다음에 뭐 TS 인베스트먼트 나우 IB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주 상승을 하고 있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해군과 해양경비대의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서 법안 2개를 발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군준비태세 보장법은요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금지시키는 법을 개정해서 한국 등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 혹은 나토 회원국에 있는 조선소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것을 막기로 하는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국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게 방위산업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 LIG 넥스원 등 뭐 빅4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 어제부터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고요. 향후 3년간 6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0억 원 예산을 올해 편성되었다라고 방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펀드가 조성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 이에 따라서 상한가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인터넷 대표주 반도체,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여기 관세 부과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지금 뭐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확인해봐야겠죠. 자동차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한 11시 좀 넘어서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뭐 LS 일렉트릭 회장이 쭉 보시게 되면 데이터 센터의 프로젝트 수주가 거의 성공 단계로
올해 수주 단계에 와 있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가시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LS나 LS 일렉트릭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에서 3조 매도를 하다 보니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10%까지만 보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다 보니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매각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제약주, IT, 대표 서비스주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크래프톤은 오늘 악재 뉴스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죠.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약세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창고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유통주식수가 오늘 유통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올해 실적 예상치로 보게 되면 올해 나쁘진 않아요. 올해 나쁘지는 않은데 뭐 항상 좋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실적과 보면 안 좋은 게 또 유통주거든요.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로봇주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올릭스는 3일 연속 상한가 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운송 장비라고 나왔는데 조선이나 장비 쪽 일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는 특별히 볼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반도체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가 거의 한 3%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K 의료관광협회와 의료관광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금리에 따른 이슈 컴투스가 올라갔다 윗꼬리 달고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솔트룩스는 뭐 아시다시피 금리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실적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악재가 있었는데 당기 순이익이 뭐 좀 증가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한한령 해제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피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빠르게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잠시만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어제 윗꼬리를 좀 달았고요. 오늘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단기적인 저항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거래량이 33.8%밖에 안 되죠.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면서 조정이라고 하는 건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을 받는 거고 이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컴투스 컴투스는 서머너즈월 러쉬를 태국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런칭을 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항이 이 가격이었죠. 저항이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라갔다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하나의 주가 하락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솔트룩스. 어제 급락이 좀 나오고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데 이거 어제 매도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냐면 27,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리 버티신다고 하더라도 3만원 이탈 시에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한 31,100원 정도로 체크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릭스는 오늘 상한가 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인데 저는 좀 쉬었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9천억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아직도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저항 부근이거든요. 이전의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 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가 오늘 3%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는데 4,500원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매도입니다. 4,500원 이탈 시 매도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IMBDX. IMBDX는 거래량이 없죠. 오늘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12,300원 부근에서 350원 정도 되네요. 12,350원 부근이 지지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14,35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거를 돌파를 해야지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2월 10 돌파 시 매수. 그리고 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3,8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47,000원, 48,000원대까지는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흔들릴 때 확인해 봐야 될 게 거래량이에요. 떨어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 보시면 뭐 거래량 없는 조정은 버티셔서 48,000원 부근대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머티리얼즈 조정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던 거죠. 어제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티셔도 괜찮고요. 어제 저가 있죠? 어제 저가 28,000원, 28,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게 코미코였습니다. 코미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어제 도지가 형성이 됐었고 분할 매수해도 상관이 없는 종목인데 지지선에서 지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실적을 안 보여드린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잘 보이시죠? 2025년에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사상 최대 실적. 분기로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9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이 오늘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매수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이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그 작년이죠. 작년에 적자였어요. 호텔신라가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흑자 전환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연간 보시게 되면 작년이 적자였고 2025년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물론 뭐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1분기까지는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 높지만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워낙 뭐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4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5,000원 돌파 시 매수. 순절가는 39,700원 잡으시죠. 39,700원. 그리고 올릭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동시호가 진입을 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PI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CPI가 만약에 굉장히 높다. 그러면 금리 인하되기가 쉽지는 않겠죠. 다만 반대로 CPI가 떨어진다. 소비자 물가지수죠. 이것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물론 물가가 올라갔던 주요 원인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